또 하나는 이 신냉전 다극화라고 얘기하는데 2022년 12월부터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의 신냉전이 도래했다라는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다극 체제가 됐다. 그래서 2023년 9월달에 다시 확인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그 학계의 논란의 여지가 있고 신냉전이라 보지 않는데, 어쨌든 북중러가 뭉쳐야 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뭉쳐져야 자신들이 외교적 고립에서 탈피하죠. 푸틴이 평양 가서 했던 그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자신들도 그런 그 강대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국제사회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국가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는 것은 북한 주민들한테도 보여줘야 되고 바깥 세상에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은 북중러 구도를 뭉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미일을 비판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늘 이렇게 얘기해요. 한미일이 뭉치기 때문에 북중러가 뭉쳐지고 그것이 하나의 진영이 돼서 신냉전이 된다. 대한민국을 여전히 하나의 민족, 통일의 대상? 그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완전히 적대국이야, 교정국이야. 쟤네들은 한미일이 뭉쳐서 늘 북한을 공격하려고 해. 그런 식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이유를 만들어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김정은의 MBTI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 그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최고의 2위가 나오지 않을까, 스코어상. 그만큼 자기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가야 돼요.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그간의 남북관계 지난 수십 년을 보면 늘 북한이 이 주도권을 쥐어온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을 하더니만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고, 1차적으로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을 하더니 한미일 협력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늘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 굉장히 이성향이 강한데 주도권을 놓쳐버린 겁니다. 김정은이 작년부터 올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해요. 한미일이 그렇게 협력을 해서 이것이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이런 최고인민회의라든지 전원회의에서 밝힙니다, 스스로. 그렇다면 주도권을 놓쳤다라는 것, 본인의 감정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주도권을 다시 회복해야 할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전쟁할 결심을 하고 자신들의 다시 주도권을 끌어오기 위한 이제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이 또 하나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의 긴장 조성. 올 11월 미 대선 끝나고 내년쯤 북한이 다시금 미국과의 협상, 담판을 지으러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아까 말씀드린 경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에 부과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일정 수준 없애거나 경제 제재를 완화해야 되는데, 그건 결국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내년쯤 나와야 된다. 그러려면 존재감을 드러내야 됩니다. 올 한 해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감을 드러내서 야, 미국 우리랑 협상해야 돼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도 이렇게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고 저를 바쁘게 만드는 게 이들의 늘 해왔던 그런 전형적인 행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북한 핵 문제인데요. 북한이 그간 자신들이 핵 개발, 핵 보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번도 한국을 향해 핵을 쏘겠다는 얘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이유는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가 한국이라는 괴뢰국과 일본들과 힘을 합쳐서 자신들을 공격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으로 어쩔 수 없이 핵을 개발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특히 2019년 5월부터 북한이 KN-24라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 미사일은 명백하게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사거리 1000km를 가진 겁니다. 2022년 4월 달에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은 전쟁이 개시되면 한국을 향해서 전쟁 초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을 쏘겠다. 2022년 4월 25일 김정은이 또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 명백하게 핵의 사명을 밝히면서 또 한번 확인을 합니다. 자신들은 한국은 우리 같은 민족을 상대로 핵을 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언젠가 이걸 뒤집는데 언제 뒤집냐? 이번에 뒤집었습니다. 이제는 철저하게 교정국, 적대국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핵을 쏘는 게 전혀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북한이 1인 지배체제, 수령체제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논리는 있습니다. 나름대로 정당화를 추구를 해요. 완전히 우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논리상 맞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이라는 것은 100만 배쯤 중요해요.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두 번째 사명은 조국 통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김정은이 통일을 없애버렸어. 통일을 대체할 무슨 비전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까지도 이걸 대체할 비전이 없어요. 그렇다면 북중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편의에 의한 결합입니다. 한국 전쟁을 준비하는 시기부터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입장을 바꾸고 나올 수도 있다. 우리 하나의 민족도 아니야. 저는 그냥 통일 대상이 아니야 해버리면 우리 통일은 물 건너가요. 통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때 분명히 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